안녕하세요. 김쌤의 너무 뻔한 영어입니다. 이번 강의는 올해 24년 수능 33번. 굉장히 좀 논란의 여지가 있는 문제고 전부 다 문제가 이상하다 그랬는데 이상하기보다는 좀 무성의하게 만들어진 것 같아요. 내용은 굉장히 평이한 내용이거든요. 제가 간단히 내용을 설명하면 얼굴 표정을 이제 여기를 보면서 설명하겠습니다. 심리학적인 연구가 있다. 그죠? 이런 연구인데 subject가 봤습니다. 사람들의 얼굴 사진을 보고 여기 where가 빠졌죠? 질문을 받았어요. 요청받았어요. 확인해 봐라. 표현이나 표정이나 아니면 state of mind, events, 촉발된 드러난 그런 표정이나 마음의 상태를 확인해 봐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제 생각에 여기 subjects, 피실험자가 몇 명이 되는지 모르겠는데 예를 들면 한 10명이 10개의 사진을 봤다 그래 보세요. 사진을 보여준 겁니다. 그래 놓고 이제 이 얼굴 표정 하나하나를 이제 그림인데 이 표정을 보고 이 사람이 웃는 표정이냐, 슬픈 표정이냐, 화난 표정인가, 아니면 장난스러운 표정인가, 이걸 확인해 보라 그랬던 겁니다. 그런데 이 표정들이, 10개의 표정들이, 너무나 명확해 보였다면 이거를 구별 못할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웃는 표정, 아주 굉장히 환하게 웃어요. 또 우는 표정인데 눈물을 뚝뚝 흘리는 그런 표정으로 그런 얼굴을 10개를 제시하고 각각의 얼굴은 어떤 감정을 표현하고 있는가 알아맞혀 보세요. 그럼 이거 바보가 아닌다면 이걸 못할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요, 여기가 중요했습니다. The result, 이제 문제의 발단이 되는 거죠. 실험 결과가 invariably, 변함없이 very mixed 됐다. 여기서 mixed 됐다, 혼합됐다 이러니까 말이 어려워서 그러는데 결과가 사람마다 다르게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웃는 얼굴이라고 하고 어떤 사람은 우는 얼굴이라고 A라는 표정을 보고 어떤 사람은 우는 얼굴이다. 어떤 사람은 웃는 얼굴이다. 우는 얼굴이라고 하는 사람 4명. 웃는 얼굴이라고 하는 사람 6명. 막 이렇게 예측과는 다른 결과가 나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10명이 제대로 아이덴티파이 하지 못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은 여기는 이 글은 어떤 논리적인 구조를 갖고 있을까요? 아이덴티파이 하지 못한 문제점이 생긴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뭐가 나올까요? 왜? 왜 그랬을까가 나오고 뭐가 나오죠? 해결책이 나오겠죠. 어떻게 하면 잘 아이덴티파이 할 수 있을까? 이렇게 나와야 될 겁니다. 자, 여기까지만 읽고요. 제가 문장을 이 문단을 3개의 내용별로 구별을 해봤습니다. 자, 요 빨간 거는요. 요 빈칸에 들어갈 선지였습니다. 5번이었는데요. 정답은 5번이었는데 여기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중요한 것은 the result가 invariably very mixed 됐다. 예측, 그러니까 결과가 사람마다 다 달랐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뭐 여기에 17세기 화가가 뭐 그림을 그렸다 뭐 이런 거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a series of faces인데요. illustrating various emotion을 보여주는 여러 일련의 얼굴을 그려서 제시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별로 중요하지 않죠. 그런데 이제 여기서 what is striking about them? 여기 그들은 뭐냐면 series of faces예요. 얼굴에서 아주 두드러진 것, 그래서 굉장히 중요하다고 사람들이, 저도 그렇게 생각했었어요. 두드러진 것은 뭐냐면, 특징적인 것은 뭐냐면 하고 이제 밑줄이 그어졌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얘기가 나올 줄 알았는데 사실 any number of them, 그 번호를 다 매겼을 거 아니에요. 그 얼굴 표정에다 번호를 매겼는데, 즉 1번, 2번, 3번, 4번 이렇게 얼굴 표정에다 그림을 매겼는데 could be substitute, 대체될 수 있었다는 얘기예요. 1번 대신에 3번을 해도 무방했고 another, 그러니까 one another without loss입니다.
뭐 손실이 없이 하지 말고 지장 없이 아무 일 없이 서로를 바꿔도 될 정도로 어떻다는 거예요. 그 얼굴 표정들이 굉장히 유사했다는 얘기입니다. 당연하겠죠. 그래야지 얼굴 표정이 유사하니까 실험자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서로 잘 이 얼굴만 보고 이게 어떤 감정을 표현하는지 모르게 하려면 각각의 이 얼굴 표정들이 굉장히 유사해서 마치 substitute, 서로 이것 대신에 이거를 대체해도 될 정도로 굉장히 그 얼굴 표정이 조금만 달랐던 겁니다. 예를 들면 우리 이모티콘이 있죠. 이모티콘도 보면 어떤 때는 보면 이게 웃는 얼굴이야? 우는 얼굴이야? 이 얼굴이 어떤 거를 나타내지? 모를 수도 있고 또 모르게 그렇게 의도적으로 이모티콘을 만들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 이모티콘 그 있어 걔들만 보고는 그 이모티콘이 진정 뭐를 나타내는지 모를 수 있잖아요. 바로 이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얘기는 여기였죠. What is missing in all this? 여기서 빠진 거는 이 그림에서 빠진 거는요. 뭐가 빠졌다는 겁니까? 저는 요게 바로 이 빈칸 any number of them 이것보다는요. 이 내용이 중요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조금 무성의하다고 했던 거는 이 원래 빈칸이라는 것은 그 문단에서 핵심적인 내용이 빠져야 되거든요. 그래야지 핵심 내용을 고르는 연습을 한 학생들은 빈칸에 들어갈 말을 쉽게 찾을 수 있는 거예요. 중요한 걸 빼야지 뭐 기분 내키는 대로 이번에 이거 한번 뺄까? 이렇게 해서는 이 빈칸을 유추해낼 수가 없기 때문에 중요한 부분을 빼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래서 이 문단에서 중요한 거는 바로 이거죠. Any setting or context가 필요했던 겁니다. 뭐가 빠졌어요? 세팅이나 컨텍스트, 그 주변 환경이 빠지고 똘랑 얼굴 표정만 줬으니까 그걸로 어떻게 유추해낼 수 있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얼굴 표정만 제시해서는 identify 못하는 문제점이 있었는데, 그죠? 일부러 그 문제점을 빼놓은 겁니다. 얼굴 그 컨텍스트를 빼놓은 거예요. 그래야지 피실험자들이 잘 구별을 못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emotion, to make emotion determinate 이런 단어 다 필요 없어요. 읽을 필요 없어요. 그 감정이 무엇인지를 알아내기 위한 세팅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그래서 여기도 살짝 건너뛰고 여기서 이 글에서 중요한 거는 바로 이겁니다. 이 사람이 이제 페인팅을 가지고 그림을 가지고 얘기하는 것 같았지만 사실 이 문단의 핵심은 real life를 말하는 겁니다. 페인팅에서 뿐만 아니라 in real life 얘가 중요한 거죠. as well as A as well as B라고 했을 때 in real life에서도 어떻게 합니까? We do not 부정어 반드시 잘 읽으랬죠. come across 마주치다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는 또 뭐 중요하다 그랬습니까? 제가 늘 수능 강의, 지문 강의할 때 just 요런 단어 중요하댔죠. 그래서 우리는 실제 생활에서 우리는 come across 마주치지 않습니다. 단지 얼굴만 마주치지 않는다. 이게 실험이니까 컨텍스트를 다 빼고 얼굴만 줬을 때 피실험자들이 identify 못하는 것을 확증하려고 이런 실험을 했잖아요. 그죠? 그런데 실제 생활에서는 우리가 얼굴만 마주치는 경우가 없다는 거죠. 그럼 우리는 뭘 마주치는 거예요? We encounter. come across랑 encounter 유의어입니다. 영어에서는 강조하려는 의도가 없는 한 동일한 단어를 쓰지 않는 것을 원칙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선호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come across, 그죠? 마주치다인데 비슷한 말로 encounter를 쓴 거예요. 땡땡, 세마이콜론 들어갔죠? 즉 뭐냐? 우리는 마주치는데요. 사람들입니다. 특별한 상황과 에서 마주치고요. 우리의 이해, 사람들에 대한 이해는 어떻게 됩니다? 여기 줄쳐야죠? 부정어잖아요. 어떻게 된다고요? 사람들에 대한 이해는 somehow, 어쨌거나 precipitated, 촉발되지 않는다. 쉽게 얘기하면
시작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생겨나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생겨나고 유지되지 않는답니다. 어떤 상태에서요? Isolated from the social and human circumstances. 사회적, 인간적인 환경. 즉, 이거는 한마디로 뭐라 그래요? 이게 컨텍스트죠. 아까 상황. 그죠? 문맥. 이런 상황으로부터 격리돼서는, 분리돼서는 understanding of people은 생겨날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생겨났다 그래도 지속적으로 유지될 수 없다. 뭐 이런 뒤에 문장 이거 읽을 필요 없고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선지로 다시 올라가면 지금 제가 이 문제가 조금 무성의하다는 게 뭐냐면 사실 여기 소셜이란 말을 하나 집어넣는데 이건 마지막에 여기 소셜이란 말 단 하나 나왔어요. 이것 때문에 학생들 현혹시키려고 넣었는데 이건 너무 지엽적인 문제죠. 그죠? 그래서 each of them은 각각 보여주는데 social narrative 이거는 아닙니다. 그러면 1번과 2번, 4번 지문은 선택지는 어떻죠? 다 유사한 내용이에요. 의도된 이모션을 가지고 일관성 있게 매치된다니까 분명하게 구별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웃는 얼굴을 하려면 웃는 얼굴과 딱딱 매치가 되더라는 거죠. 너무 분명하게 구별져져서. 그렇게 분명하게 구별져지면 이 실험을 뭐하러 합니까? 또 every one of them was illustrated 했는데 photographic precision 사진과 같은 정확성을 가지고 보여줬다. 그럼 혼돈될 게 뭐 있어요? 10명이면 10명? 제대로 딱딱 10개의 얼굴 표정을 구별할 거 아닙니까? 1번, 2번 똑같은 말이잖아요. 3번은 어때요? Most of them, every one of them, all of them 이런 주어만 조금 바꾼 거예요. would seen 보여지는데 representing unique characteristic 독특한 특징을 보여준다. 웃는 얼굴 혼돈되지 않게 분명한 특징을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피실험자들은 만약 이런 그림이 주어졌다면 확실하게 구별할 수 있어서 이 실험 자체는 성립이 안 되는 겁니다. 정리합니다. 이 글의 내용은 피실험자들에게 상황이 없는 전혀 그 똘랑 얼굴 표정만 준 겁니다. 근데 그 얼굴 표정들이 다 유사해요. 그러다 보니까 피실험자들이 다 판단력이 어떻다 그랬어요? 여기서 이 말이 중요했던 겁니다. The results are invariably very mixed. 차라리 이거 그냥 빼고 the result 뭡니까? 서로 invariably very different 이랬었다면 결과가 전부 다 서로 달랐다. 아니면 invariably very distinct 서로 구별져졌다. 그러니까 어떻다는 거예요? 피실험자들이 제대로 아이덴티파이 하지 못했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랬었으면 좋았을 거고요. 또 what is striking about them 했는데 저는 이거보다는 이렇게 했었으면 더 쉬웠을 것 같아요. it is necessary 이렇게요. 하고 이거 빼고 당연하다. 아니면 necessary 또는 natural 자연적이다. 뭐를요? 어떻게 해요? any number of them이 서로 대치될 수 있었다. 서로. 아무런 지장 없이. 바뀌어도, 이거 이상한데? 아주 유사하니까 서로 바꿔치기 해도 아무 지장 없을 정도로 굉장히 비슷한 그림을 주어줬다는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 what is striking about them 하니까 뭔가 중요한 얘기가 나올 것 같았는데 사실 이 that 안에 이 빈칸에 들어가는 거는 이 실험이 성립하기 위해선 당연한 전제 조건이었던 겁니다. 비슷한 얼굴 표정을 줘서 서로 대치해도 될 정도로 유사한 얼굴 표정을 주었다는 얘기입니다. 자, 논란이 좀 많고 그래서 저도 생각 좀 많이 해봤는데 좀 씁쓸합니다. 제가 가르치는 학생도 이거 틀렸다고 그러는데 제가 늘 수업할 때 이런 걸 강조했거든요. 1등급을 노린다면
소위 킬러 문제라고 하는 거. 아니면 현장에서 어떤 문제가 킬러인지 모르잖아요. 몇 번 읽어봤는데 도무지 감이 안 잡힌다. 그건 버렸어야죠. 이 문제 갖고 끙끙끙끙 앓았으면 정말 시간 낭비한 겁니다. 말끔하게 버려주고 나중에 시간이 좀 남았을 때 선지나 좀 읽어봐서 선지에서 이렇게 대응되는 거 이런 거를 버리면서 소거법을 사용했었다면 그래도 맞을 확률이 시간 조금 느리고도 될 수 있었을 텐데 학생들이 요 문제에 터무니없이 시간을 많이 잡아먹기에 낚인 거죠. 그래서 내용은 쉬웠고 이런 내용 많이 나왔었거든요. 우리가 왜 커뮤니케이션을 할 때요. 의사소통을 할 때 인간은 버벌과 non-verbal, 즉 말로 하는 그 커뮤니케이션이 있고요. 비언어적인 커뮤니케이션, 몸 동작이나 눈빛 뭐 이런 거를 말하는데 사실 비언어적인 요소가 어떤 커뮤니케이션, 의사소통에서 70% 이상을 차지한다는 그런 연구 결과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상황을 싹 빼놓고 본다면, 그러니까 여기서는 뭐냐면 어떤 인간의 관계, 뭐라 그랬습니까? 여기 보면은 understanding of people은 촉발되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뭐가 없이는 social and human circumstances, 즉 상황이 없이는 이해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맥락, 상황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제가 이제 블로그에는 어떤 걸 썼냐면 이런 예를 썼어요. 친구가 나 좀 차로 바래다 줄래? 그랬더니 그렇게 얘기할 수 있죠. 어떻게 얘기할 수 있냐면 답이 A 답은 이렇게 했어요. 물론, 그럼 물론. 또 B는 알았어. 그렇죠? 언제 뭐 라이드를 해줄, 좀 데려다 줄래? 이랬을 때 예를 들면 A, B, C 학생이 물론 그래 알았어 언제 데려다 줄까 이랬다고 해보세요. 그러면 이거는 얼핏 보기에는 어떡하죠? 공통점이 뭐예요? 승인한 거죠. 그런 요청을 승인한 걸로 보이지만 사실 글로 볼 때는 물론 알았다 언제 데려다 줄까 이게 어떤 상황이 없이 어떤 글로 쓰여진 그런 어떤 텍스트에서는 다 승인으로 볼 수 있어요. 그러나 페이스 투 페이스 얼굴을 마주보는 커뮤니케이션에서 어떤 상황이 주어진다면 그 친구가 물론 이럴 때 즐겁게 얼굴 표정을 막 웃으면서 그래 해줄게 물론이지 이러는 거 있고 얼굴 표정이 좀 안 좋아요. 그래 물론 그래 알았어 뭐 이렇게 마지못해 해줄 수도 있잖아요. 그게 바로 뭡니까? 비언어적인 요소예요. 그래서 인간의 관계는 언어적인 요소보다 비언어적인 요소, 즉 상황이 더욱더 필요하다. 이거를 설명하려고 했던 겁니다. 우리 수능 연계 교재뿐만 아니라 모의고사에서도 이런 주제를 다루는 내용 많이 나왔었어요. 그래서 아무튼 참 안타깝습니다. 뭐 이런 거 24년 수능에서 뭐 이게 제일 어렵고 뭐 짜증나는 문제라 그랬는데 이거 말고 하나 정도 더 있다 그래도 이거 버렸으면 1등급에 가기 좋았을 텐데요. 그죠? 네. 아무튼 제가 다른 문제도 좀 시간 나면 해설하고요. 뭐 해설할 이유를 뭐 별로 못 찾겠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 문제만 조금 여러분들하고 나눠보고 싶고요. 내신 준비용으로 2학년, 1학년 모의고사 해설 강의 좀 이어서 해보려고 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많이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